에도 네. 사실 그 새누리당 그 예비 후보자들 네. 등록하거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이런 행사장에 가면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많이 와 있죠. 네, 네. 많이 와서 계시는데 네. 사실 오세훈 전 시장도 종로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네. 그 서울시장에서 그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네, 나서 뭐 이제 코이카 활동하고 이러면서는 거처를 광진에 두고 있다고 전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종로로 이제 지금은 옮기셨겠죠.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광진 출마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출마설이 나오는데 네. 사실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안대희 전 대법관도 이제 당의 자산이고 네. 보수 세력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일정 부분은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당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누리당에서는 네. 당도 그렇고 이 당사자들도 선당 후사 정신. 네, 네. 그러니까 당에서 당에다가 자신의 그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처분을 네.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당에서 알아서 해달라. 그래서 네. 종로에 나갈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진이나 여러 지역이 가능할게요. 네, 네. 그 부분은 대진표를 짜야 될 겁니다. 네, 네. 수도권이라는 거 특히 서울의 이런 네. 지역은 야당의 후보가 누가 나올지를 보고 대진표를 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네, 네. 당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이 종로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 부분은 다 열려놓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당의 방침 그리고 당사자들의 입장은 선당 후사 당에게 이제 이 부분을 맡기고 그리고 네. 당이 승리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을 네네. 자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자기 네네. 욕심을 내거나 이러지 않아서 네.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일단은 파트너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아직은 좀 그렇죠. 야당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지만 사실은 네, 이 네. 험지 출마에 주장하는 주체들이 다 다릅니다. 네, 네. 같은 단어 험지 출마를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건 당의 교통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험지 출마를 말씀하시는 네, 것 같고요. 네. 이재호 최고위원이 말하는 또 험지 출마는 뭐냐면 소위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이름이 명망가가 됐거나 소위 좀 잘 편안하게 있었던 네네. 뭐 가령 예를 들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네네.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좀 소위 친박계가 좀 나가라는 거고요. 네. 또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한테 말하는 험지 출마는 네네. 우리를 공격하지 말으라고 하는 방어적 개념의 험지 출마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호남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공천권을 앞두고 경쟁이 벌어진 거다. 네네. 냉정하게 보면 되고 저는 오히려 뭐 굳이 제가 뭐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김무성 대표는 당연히 험지 출마를 주장하고 네. 조정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당대표의 역할이니까 그걸 조정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 네네. 다만 그 부분에 좀 아쉬운 것은 험지 출마가 뭡니까? 당세가 약하거나 어려운 데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건 우선공천제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닙니다. 당에서 좀 도우면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본인도 약간 개념이 약간 흔들리시는 것 같다. 네네. 즉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냥 우선 추천 우리 당이 불리하니까 험지 출마인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즉 바꿔 말하면 아까 이야기가 됐던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안대희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은 네. 험지 출마해서 우선 추천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이게 깔끔한 논리 구조인데 네네. 이걸 이렇게 표현 못하고 약간 네. 전체적으로 흔들려가는 느낌이고요. 네네. 여기에 앞뒤로 아까 말한 이재호 의원이나 친박 의원들이 서로 정치 공사를 하고 있는 네네. 그런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서로 계파들끼리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서 이런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글쎄 뭐 이게 험지 네. 출마라는 게 필요해요. 네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특히 수도권 네네. 이게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혹자는 3당 구도로 가면은 뭐 잘 될 거다. 아유 어부질이 되는 거 아니야? 네네. 다 관악을처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산이죠. 네. 그렇게 짜고 선거 전략 차면요 창피합니다. 네. 지금 17개 지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네. 반드시 안신당 열풍이 되든 안 되든 네. 잘 되든 안 되든 안신당은 성공할 것이다. 네네. 문재인 대표도 정신 차릴 것이다. 네네.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총선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보면 얼마 전에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원고원에도 보고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서울 전적이 어렵다고. 그렇게 전제를 놓고 짜게 되면 정말 유명한 명망가들 서울 험지에서 포스트를 잡아주고 네네. 그 열풍을 외구를 확산을 시키는 아마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험지 출마지 사지 출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가 죽어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께서 명망가들 광주를 뭐 내려가라, 전남 내려가라. 네. 사실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대희 대법관 같은 분들은 새누리당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키워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본인의 당선 가능성도 살려주고 당도 사는 그런 어떤 굉장히 지역을 잘 찾아야 되는 건데 광주 가시오. 광주 아무 연구도 없잖아요. 광주 시민들이 안대희 대법관 내놓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 광주 사람도 아니고 광주에 근무한 적도 없는 거고 왜 내려오지? 그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이라도 농락하는 꼴도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지 출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당도 살고 개인도 사는 그런 어떤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인 거죠. 근데 적절한 네. 선택을 위해서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 지금 우리가 논평을 하는 우리나 네. 야당은 야당 상황이 급하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네. 험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놓고 네. 추상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네. 물론 야당의 후보들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어디가 험지가 될지 어디가 좀 낙승 지역이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네. 지금까지의 통계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험지 중에는 서울 강남도 포함된다. 네. 이거는 새누리당이나 뭐 이 새누리당 외의 분들도 네네. 동의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TK도 험지다. 네네. 험지라고 갖다 붙이면 험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진 많지만 예.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예. 지금 기존의 이제 총선의 데이터를 보면 네. 험지가 아닌 곳들이 있죠. 네. 우리가 텃밭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TK 지역, PK 지역 네. 대체로 수도권의 강남 강남 3구 지역. 네. 이 정도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경기에서 네. 기존에 낙승을 해왔고 네. 지금도 현역 새누리당 의원이 다선 지키고 있는 지역 이런 곳을 험지라고 부르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네. 거기에 그 텃밭을 갖고 온 일꾼으로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네. 기존의 지분을 인정해주고 네. 앞으로도 정치할 분들은 포스트가 다 지금 확정돼 있는 것으로 봐야 네. 되겠죠. 나머지를 놓고 뭔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당 지도부가 가이드라인을 내고 네. 여기서 우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경선을 하고 네. 지금 이 우선 추천제라고 하는 것은요. 네네. 약세 지역이라고 당원 당규에 박혀 있고 네. 이 약세 지역은 이 후보가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네네. 그런 곳은 명망가나 호사가나 뭐 지명도 있는 분을 지명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여러분이 나오겠다고 하는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 제도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네네. 당원 당규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게 지금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아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 당에서 뭘 받았습니까? 네. 전 제가 보기엔 받은 게 없거든요. 네.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허물어진 상황에서 네네. 오히려 저분이 총리가 됐어야 낫지 않을까? 예. 사후적으로 안타까움이 좀 남아있는 그런 예. 분이고요. 예.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항식 전 총리. 네. 뭘 받았습니까? 정부의 요직으로 근무하면서 예. 고위 관료로서는 혜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네. 정당 조직에서 해준 게 별로 없고요. 예. 제가 보기엔 선거에 오히려 참여해서 예. 그분들이 봉사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네. 정당의 기득권을 많이 혜택을 받고 거머쥐고 있는 분들은 예. 뒤에 숨어 있다. 예. 지금 험지 출마 이야기하는 것은 이름이 좀 유명하면 이제 명망가라고 해서 네네. 험지 나가를 하는 모양새인데 예. 이것도 명확한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지역에 대한 정의, 예. 그다음에 그 당의 자산이라고 예, 하는 예. 인적 자원에 대한 정의, 그럼 누가 험지에 가야 할 사람들인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네네.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데 역이용되고 있거든요. 이 의원님께서 이거 동기에 네. 정리를 해야죠. 근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우선 김항식 전 총리라든가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에 당에서는 일정 부분 기여를 그러니까 그분의 그 커리어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지만 낙마를 했죠. 근데 네네.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건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후보로 지명됐기 때문에 인지도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수석이라든가 장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여지가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신인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또 이걸 어느 정도 배려해야 될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정치 신인이면 어려운 지역에 나가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대희 전 대법관한테 호남에 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김항식 전 총리의 경우에 강남에 가시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호남 인맥이기 때문에 호남에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누리당의 분위기를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외부에는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당대표나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뭐 화를 낸다거나 이러진 않고 네. 말씀을 경청을 하고 의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원인 이상 그런 태도를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의도 연구원은 많은 자료가 축적돼 있습니다. 네네.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들 한 10년 이상 있고 이러기 네네. 때문에 당의 그 서울에 한 48석 이제 49석이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랭킹이 다 매겨져 있고요. 네. 그리고 당의 지지도, 그다음에 그 현역 국회의원의 지지도, 뭐 교체 지수, 당무감사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최고위원회의라든가 앞으로 생길 지금 공천특별기구라든가 아니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누적돼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다 수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도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든지 오세훈 전 시장도 수용을 하면서도 여지는 계속 남겨놨잖아요. 네, 여전히 남겨놓은 거죠. 네, 부산 해운대 종로 네. 남겨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근데 부산 해운대랑 종로를 남겨놨는데 네네. 제가 읽을 때는 이건 약간 질서 있는 후퇴를 하겠다는 아, 이야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당이 그렇게 권유하는데 또 네. 지역에다가 해보겠다고 했으면 지역 주민들이 있고 아마 지역이 참모를 꾸리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 가서 당 대표 만나고 와서 여기 정리해야 되겠다 이럴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당의 명칭에 따르지만 네, 여기도 네. 좀 고려해 주세요라고 네, 하는 네. 질서 있는 후퇴의 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예.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의 어떤 저런 어떤 이 험지 출마에 대한 논란 자체가 네. 김무성 대표의 위상이 약화된 거에 반증이에요. 아, 예. 사실은 이건 그냥 대표의 고난입니다. 예, 그리고 예. 당 대표가 어떻게 전략 공천지를 정하고 전략 공천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또한 사실 당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좀 아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많은 관여를 하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청와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신경 써야 되겠죠. 네, 네. 하지만 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네.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 보니까 뭐 소위 말한 친이계 이재우 의원도 뭐라고 하고 친박계 누구도 뭐라고 하고 이런 네. 상황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좀 정리하는 것이 네, 네. 새누리당에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선 앞두고 뭐 여러 당 대표들이 흔들리는데 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난 주말에도 타협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든 내려올 수 있다. 조기 선대위 체제 꾸리겠다. 조금 뒤로 빠지는 분위기로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 나가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 왜냐면요. 네네.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퇴한다. 언제? 1월 말에. 조건. 탈당 안 한다고 약속하고. 아, 예, 예. 그다음에 혁신안 그대로 하고. 네. 뭐 그 현역위원 평가위원회 다 꾸리고 네. 공천수장기구 다 꾸리면 선대위의 모든 권한을 인양하고 나 나갈게. 네. 그 조건들 다 하고 1월 말에 나간다고 봅시다. 아, 할 수 있는 거 조건들이 다 하는 거예요. 네네. 탈당 막아놨죠. 공천 원래 김상훈 혁신한 대로 다 되죠. 현역위원 평가 다 하죠. 네. 해놓고 다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남죠? 네. 공천심사위까지 다 꾸리고 나면 그러면 정말 대표는 있어도 할 게 없어요. 선거대책을 하면 뭐합니까? 공천 네, 다 끝나고 이제 다니면서 유세하는 거 캐치프레이즈 만들고 공약 짜는 건데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 전 사전 작업, 네.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구를 꾸리는 거 그게 네,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다 해놓고 나간다고 하면 네, 네. 안 나간다랑 마찬가지죠. 지금 비주류에서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주류는 사실상 지금 어제까지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한 것들을 받을 분위기가 아니고요. 네. 저는 굉장히 지금 대중의 집단지성이 이번 네. 총선에 이미 작동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생각되는 것이 네. 야권 관련해서는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김한길 의원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 거취를 모두 다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야당 내부에서뿐 아니라 지켜보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광주에서 8석인데 절반은 이미 무소속으로 나갔고 네네. 신당 추진이 되고 있고 네. 4분 남았는데 지금 오늘 또 권은희 의원 심상치 않은 소식이 계속 네, 네. 들려오고 그럼 이제 연쇄 도미노로 광주의 의원들이 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다. 네, 네. 그럼 이제 호남, 전남, 전북 번져 나갈 거고 네, 네.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 다 양비론으로 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총선은 현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문재인 대표 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 여기서 남아있는 게 수도권 의원들의 동향이고요. 네. 그 수도권 의원들의 동향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김한길 의원이란 말입니다. 네, 네. 또 과거에 열린우리당에서 창당 경험도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네. 대중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네, 네. 지금 어제까지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네. 김한길 의원과 김한길 계의 네. 수도권 이탈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게 절박한 과제였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네, 네. 결국은 이제 이선 후퇴 이야기를 하면서 네. 조건은 다 걸어놨어요. 이것은 우회 돌파 전략에 불과하다. 네, 네. 비주류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이미 진단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네. 문제는 이게 먹힐 것인가? 지금 어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이 되니까 네, 네.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 네. 결국은 안철수 신당 쪽으로 네. 물론 이제 천정배 신당, 안철수 신당, 뭐 박주선 신당 네, 네. 다 이제 이합 집산이 정리가 될지는 네. 아직 미지수지만 네, 네. 지금 힘의 탄력이 그쪽으로 쏠려가는 것만은 분명한 이제 네. 상황이어서 네. 문재인 대표는 어제보다 오늘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건 네네. 사실인 것 저 같습니다. 조금 새 나가는 얘기 같지만 지금 앞서 말씀하셔갖고 제가 좀 말씀을 여쭙겠는데 지금 권은희 의원이 천정배 의원과 회동을 하고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권은희 의원은 안철수 의원 쪽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천정배 의원과 만난다는 거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정확하게 보면 네. 광주에서는 권은희 의원은 천정배 의원 신당에 간다는 소문이 실제로 많았어요. 아, 예, 예. 실제로 많았고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원래 권은희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을 때 네. 천정배 의원도 거기 전략공천 신청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신청했었는데 마지막에 본인이 물러났었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물러나고 그냥 간 다음에 그 다음번 재보궐선거에 천정배 의원이 소위 말하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되면서 네. 소위 호남에 뭐 새로운 DJ를 만들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과 천정배 사이에서는 무슨 부채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뭐 심리적인 부채 관계가 네, 있을 네. 수 있는데 좀 더 중요한 것은 네. 지금 8명 강기정 의원마저도 그러니까 한 명 남아있던 주류 강기정 의원마저도 광주에서 중요한 건 한 이틀 전에 이제 문재인 대표 사퇴 시함을 밝히고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바꿔 말하면 예. 광주 8명의 8명이 다 반문재인 한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네요. 상황은.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네. 지금 크게는 안철수 신당으로 다 간다는 건데 네, 네. 자 그러면 혁신의 대상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냐면 네. 안철수 신당도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네, 즉 네. 친노라고 하는 주류에 대한 혁신의 대상도 예. 이제 숙제가 있지만 예. 호남의 기득권이라는 분들도 혁신의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즉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네. 서로가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만큼 혁신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 예. 자 안철수 신당은 호남을 중심으로 호남의 현역 의원들이 즉 가장 기득권 많이 얻은 분들이 다 와버린 다 정당이 가버린, 예. 돼버리면 예, 예. 여기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본인의 소위 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네, 네. 문재인 대표 남은 분들을 가지고 소위 이제 그러면 문재인 왜 친문 고립 작전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네. 그럼 여기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실 하나 좀 짚어야 되는 것은 나가시는 분들도 네. 사실 좀 명분이 없는 것은 네. 새정치민주연합 과거에 이제 민주통합 통합민주당으로 배지를 다셨는데 네네. 그걸로 호남에서 배지를 다시고 배지는 들고 그냥 나가는 거는 네. 또 사실은 호남 분들한테 좋지 않아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네. 만약에 본인이 내가 이제 다음번에 불출마하겠다 하지만 네. 내가 안철수를 돕겠다 이러면 네네. 좀 달라지지만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돕겠다 네. 이러면 또 다른 기득권의 대상이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권은희 의원은 거기서 어쨌든 천정배 의원과의 관계 속에서 네.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수가 짧아서 그런데 다른 짧은 계산은 뭘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거? 그러니까 제가 천정배 의원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천정배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이 만나서 뭐 어떤 결론을 내릴까가 지금 단순하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는 네네. 우리 당에 와라 이런 네네.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있죠. 하죠. 네네. 왜냐하면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네네. 해드리면 지금까지 호남 탈당 의원을 안 받았습니다. 네네. 왜 안 받았냐?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 하려고 안 받았거든요. 경쟁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뉴 DJ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네. 갑자기 안철수 신당으로 쑥쑥 다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신당은 반대로 네. 숙제를 가지게 되는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발언이 생각보다 좀 강풍이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뭐 흔들바위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흔들리면 그동안 관망했던 의원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말씀하셨던 강기정 그렇죠. 의원까지도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다 휩쓸리는 게 아닌가. 뭐, 근데 저는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호남은 좀 특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의 여론이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네. 그 호남의 특수성이 네. 저희가 이제 호남에 대해서 전 18대 국회의원 할 때 쭉 그때도 그렇고 지금 19대 국회의원도 보면 네. 호남이 30석이죠. 네. 의석수가 전남, 전북, 광주에서 30석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한 10석 이상, 10석에서 18석 사이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 전신인 그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지 않은 정치를 하면서 그 당적을 가지지 않고 어딘가 뭐 시의원으로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자치의회 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호남의 국회의원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가도 무소속으로 있거나 아니면 다른 당의 이름을 달고 나와서도 네. 호남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호남은 그런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 여론이 있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 경험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무소속이나 탈당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네. 이게 새누리당과 아주 다른 점입니다. 네. 새누리당은 영남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게 무소속이나 아니면 다른 당을 달고 나와서 당선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허벌판으로 나가는 게 엄두가 안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네. 대기업 회사원 같은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 희생하면 네. 다음에 날 챙겨주겠지. 그러니까 아, 예. 선당 후사를 해야지. 아, 이런 예. 마음이 좀 드는데 야당은 아니 나는 이 당의 그 뒷받침 없이 또 나 혼자의 개인기로 당선된 경험이
경험이 있는데 예, 예. 난 또 나갈 수 있어. 이런 그 자영업자의 연합체 비슷한 네, 네. 느낌이기 때문에 그 호남 국회의원들의 마음가짐이 또 좀 다른 게 있는 것 분위기가 같습니다. 결이 완전히 아니 다르고 굉장히 정확한 분석을 하셨어요. 네네. 이걸 좀 이 단순화시켜 보면 모델이 네. 새누리당은 구조주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 예. 이 구조를 벗어나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야권 자체는 허허벌판에서 광야 생활을 많이 한 분들이 이 또 민주화 투쟁 시절에 예, 예. 있어왔기 때문에 생태주의적인 모임이에요. 아, 예. 각자 자기의 이 생존력을 가지고 모여서 네네. 큰 깃발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건데 네네. 거기서 지금 안철수 신당의 핵심이 되는 안철수 의원은 네. 광야에 이제 처음 나와보는 거죠. 물론 한번 나올 뻔했다가 네네. 기성정당에 지금 들어갔다가 네네. 힘들어지면서 다시 나왔는데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지금 그 기량을 가진 호남 출신 의원들의 노하우가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분들은 또 우리가 자영업자가 아니라 네네. 우리도 새누리당에 맞설 수 있는 정권 교체 세력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예. 강력한 카드가 필요한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네네. 그 이제 하나의 깃발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네. 근데 이 이합집산의 이해 계산의 관계가 네. 아주 복잡해서 결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마지막에 막 먹었는데 아, 예. 누가 돈 낼래? 예, 예.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 정치. 네, 아까 저는 강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훈훈하고 막 울림이 있는데 네. 너무 이상론이에요. 아, 그렇게 예. 되면 좋겠는데 되기가 힘들어. 네. 왜냐하면 현실 정치에선 결국은 인물, 자금, 조직 이 세 가지인데 네네. 이 세 가지를 서로 가지고 있는 걸 모아서 보완해야 되는 경우에 네네. 나중에 나의 기여도가 더 큰데 나한테 네네. 이것밖에 안 주냐 싸움이 꼭 납니다. 예, 예. 정치권도 그냥 이게 장사판하고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워낙 오래 봐오다 보니까 안철수 신당의 결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권은희 의원이 오늘도 네. 천정배 의원을 만나서 천정배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으면 예, 예. 저는 A냐 B냐 고민하지 않고 네네. 그냥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이제 교두보의 절충적인 제안을 했을 수 있거든요. 네네. 문제는 양쪽에서 또 보스들이 네네.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근데 결국은 모이는 형태로 네네.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주류 비주류는 네. 분당의 형국을 겪으면서 네네. 지금 차찬 속의 태풍은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계속 기세를 받을 경우에는 네네. 결국은 이제 제1야당, 제2야당의 형태로 구색을 갖춰가지 않겠는가.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연대냐 아니냐인데 안철수 의원이 그 고리는 이미 잘라놨습니다. 네네.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는 연대 없다. 없겠다. 이것을 번복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이 두 개의 야당이 네네. 결국은 이제 하나의 여당과 강력한 여당과 지금 이제 3자 구도로 가야 하는 상황으로 네네. 총선을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 쉽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여당 왜 저래 야당 왜 저래 있던 사람들도 좀 쉽게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그동안 그 키맨으로 좀 그 관심을 받아왔던 김한길 의원이요. 어제 그 무소속 박주선 의원하고 좀 만났었잖아요. 네. 오늘은 또 정대철 상임고문하고도 만난다고 하는데 정대철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동반 탈당도 제안하고 막 그랬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키맨 넘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아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어느 날 훅 이렇게 그렇죠. 한 느낌이었다면 김한길 의원은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네. 메시지의 수위도 높여가면서 네. 주류와의 타협 지점을 만들어가면서 네, 네. 계속 정치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네, 봐야죠. 네. 사실 이제 이 대목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김한길 계라고 하는 분들은 네. 아마 이 과정들을 지금 함께하면서 네. 탈당 명분을 같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네, 네. 김한길 의원이 탈당을 하면 최소 몇 명은 같이 나갈 거다라고 네, 이야기 네. 부르는 부분이 그건데요. 네. 사실 안철수 신당 또는 안철수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신당에 대해서 네, 네. 많은 부분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야권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 전까지 간철수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때 간만 보고 철수한다 이런 정도로 리더십을 믿음직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네, 게 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한길 의원의 탈당이 첫 번째 의미를 가집니다. 즉 안정적 리더십과 소위 말하는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네, 네. 해요.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이 함께 한다면 우리 나갈 사람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 민심, 우리 이제 이 정치권에서 설날 민심 또 추석 민심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밥상머리 하거든요. 민심. 밥상머리 민심.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에 자기 고향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 민심이 변합니다. 그렇죠. 자,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예, 예. 호남은 이미 변했단 말입니다. 네네. 자, 이제 이게 서울로 왔는지 안 왔는지가 김한길 의원이 또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김한길 의원이 탈당한다. 수도권에서도 그러면 호남은 좀 움직여 주는 건가? 네네. 그리고 또 저쪽에 리더십이 좀 보완이 되는 건가?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김한길 의원의 탈당은 사실은 이제 절차를 밟는 것이다. 네네. 그런데 그러려면 또 김한길 의원도 혼자만 딸랑 나가면 안 되고 소위 네.
구동교 동계. 네. 오랫동안 호남을 대표해왔던 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정대철 의원이나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서 네, 탈당을 그런 모양새를 잡아나간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요즘 같은 시기에 정치인의 말과 행동, 뭐 동선 이런 거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키맨 박영선 예. 의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정운찬 총리 장하성 교수 만났다가 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 이제 가지- 수도권까지 이제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박영선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 뭐 탈당이라는 걸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네네. 몸이 가볍죠. 김한길계 같은 경우에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 한길파에 보습니다. 네네. 사실 김한길 대표가 나 탈당합니다. 딱 그런데 일주일도 아무도 안 따라 나와요. 네네. 그거 사실 그렇게 하면 실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은 본인이 지금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네네.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마 개파 의원들의 정지 작업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네네.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당신들은 언제 나오셔라든지 네. 아마 같이 나갑시다든지 네. 뭔가 본인 혼자 움직이기가 몸이 좀 무거운 상태거든요. 네네. 근데 박영선 의원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 박영선 개로 불리는 의원들이 많은 건 아니니까 네네. 본인의 어떤 개인기가 뛰어난 것이지. 네. 그러니까 몸이 가벼운 측면은 있지만 박영선 의원으로서 또 하나의 이제 뭔가의 어떤 그 본인으로서 캐스처만큼은 네. 본인이 중심이 되고 싶은데 네. 내가 나가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다 한들 네. 과연 안철수 의원이 나에게 양보를 할까? 네. 내가 과연 저기서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어떤 딜레마도 있거든요. 네네. 물론 수도권이기 때문에 내가 나갔을 때 새정치연합과 뭐 3분하게 되면 총선판에서 어려워진다. 뭐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의원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결부시켜 보면 네. 아직은 쉽게 움직인다고 단정은 못할 것 같아요. 최평론님 보시기에도 뭐 공감하시는 부분인가요? 뭐 공감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미터가 된다. 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안철수 쪽으로 쏠려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표가 완전히 지금 이 손을 끄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중간에서 박영선 의원의 움직임이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럼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안철수 신당 쪽으로 어떤 야권 지지층의 민심이 넘어가는 바로미터가 네. 김한길계는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네, 네. 매우 전략적으로 본인들의 이제 이해계산, 기득권 그리고 이제 이 총선에서의 어떤 승리 가능성 네, 다 네. 점치겠지만 네. 박영선 의원이 독자적 판단을 하고 움직일 때 네네. 남으면 네네. 양당의 세력이 네. 팽팽해지는 거고요. 네네. 넘어가면 네.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박영선 의원이 네. 인간이기 때문에 정치인도 개인적인 감정을 생각해 보면 네네. 본인이 비대위원장 체제를 할 때 계속 흔들렸거든요. 네네. 누가 흔들었냐? 네. 여기에 대한 당시의 분노감에 대한 복수가 네. 정치적 판단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가능성이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가 네네. 더 이상의 탈당을 막고 네. 통합으로 지금 물꼬루가 좀 흘러가는 부분을 네. 야권 지지층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네네. 결국 개인적인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분들의 좀 기존에 쌓여있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네. 문 대표 개인은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양쪽 세력의 지금 상대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커서 네네. 그 부분이 여야 관계의 골, 전통적인 네, 네, 여당과 야당 관계의 골보다 네. 야당 내에 네. 지지층들이 갈라서서 증오하는 모습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 부분을 빨리 안철수 의원이나 이 문재인 대표가 네. 정치적 명분을 통해서 누그러뜨리는 것이 네, 네. 좀 증오의 정치를 벗어나서 네, 네. 상생의 정치로 가기 위한 먼저 포석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은 뭐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죠. 네, 지금. 네. 아까 뭐 자영업자, 뭐 대기업 얘기하셨는데 좀 네. 대기업을 좀 벤치마킹을 좀 해볼 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요. 국회의원들이 캐럴 음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치권 상황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음악 구성해봤습니다. 그 음악 들으면서 네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